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정부에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게 알아서 지급되기보다는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격 요건도 정책마다 다릅니다. 어떤 정책은 특별하게 소득, 나이 등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도 하고 또 다른 정책은 충족해야 하는 여러 자격 요건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 주요 내용에서 삭제 및 수정되는 정부 정책들도 있는데요. 모든 정책을 다 알고 있기는 어렵지만 나에게 필요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본인 자녀,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으니 미리 잘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원도 많은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혹시 몰라서 못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정부 정책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다릅니다. 소득, 나이, 재산 등 자격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도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이전에는 못 받았던 지원을 추후 자격 요건이 개선되었지만 못 받는 일이 없게 됩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변화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노인 인구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러 지원 정책들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노인 인구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내용이 있죠. 바로 노인 연령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입니다. 65세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노인 연령 상향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노인 지원 정책 수급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공적연금, 대중교통 할인 등 65세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지원 정책들도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로 상향되면 앞으로는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4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의견도 검토 중이며 제도별로 노인 연령 상향하는 속도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인 복지 혜택 관련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44년 만에 65세 노인 연령 기준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추후에 관련 논의 소식이 발표되면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에서 꼭 필요한 지원 정책들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도 점차 늘어나고 고령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에서의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요. 지원금 지급과 같은 현금 지원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일상에서 지속적인 지원도 지원금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홀로 생활하시고 자녀분들도 멀리 떨어져 계신 경우에는 병원 등 외출을 해야 할 때 동행해 주실 분이 필요하고 집안에서 식사, 빨래 등 일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시는지, 마음도 몸도 건강하신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문 전화 등으로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안전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정서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분들 중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분들이 대신 신청하셔도 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요.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고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전담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체, 정신, 사회 영역 등을 조사하고 시군구의 최종 승인이 나면 전화 등으로 결과를 안내받고 1년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으셔서 꾸준히 관리를 받고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 당뇨, 뇌질환 등과 같이 꾸준히 잘 관리를 해야 하고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한 지병이 있습니다. 특히 홀로 생활할 경우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요. 소득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다고 하니 다음 내용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드립니다. 활동량 감지기, 화재 감지기, 출입문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과 같은 응급 상황에 호출할 수 있도록 작동되는 장비들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량 감지기는 움직임이 없으면 알려주고 출입 감지기는 문이 열리고 닫힌 걸 안내합니다. 화재 감지기는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로 연결됩니다. 응급 호출기와 게이트웨이는 호출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를 경우 소방서로 연결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다른 가족 비상연락처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는 화재, 질병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로 빠르게 신고되어 예방적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요. 제도가 개선되면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으니 그동안 소득 기준이 있어서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 계시거나 여전히 소득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신청 못하셨다면 꼭 전화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순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과 가족분들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